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들리세요? 덴마니님. 한 번씩 이건 어떻게 되나? 아, 정원희님도. 궁산 노족봉님. 지난번에 한번 좀 뵀었던 아이디 같고, 덤마니님이나 정원희님은 제가 잘 처음 보는 아이디 같고, 그죠? 죄송한데, 정원희님이 어부세븐님이세요? 우리 회원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자켓 좀 벗고요. 너무 더워서. 헬스일리님도. 그러면 뭐 우리 회원님만 들으시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오늘은 목소리를 상냥하게 하려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던 방송을 녹화해서 제 유튜브에 올려놨더니까 소리를 너무 지른다고. 그지?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부드럽게, 그래?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안경도 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사실, 뭡니까 이 버블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뭐죠? 주식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일정 정도 버블이 끼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회원님들은 기존에 다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버블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뚝뚝이님도 들어오셨네. 원고를 준비했었는데 또 그것만 하기에는 모자란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를 첨가를 했더니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 그죠? 그래서 이야기가 장수는 많고 장수는 많고 할 얘기는 많고 그러니까 자꾸 버벅대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뭐 나머지 다 알고 있는 수급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수급도 그냥 그 FOMC 회의가 내일 수요일 날 나옵니다. 그요? 내일 새벽 3시에. 근데 FOMC에 파월 연준 이장님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미국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내장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막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 시장이 그죠?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긴축이냐, 인하냐, 그러니까 긴축 완화냐. 그죠?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국 경기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GDP가 우리나라보다도 GDP 성장률이 훨씬 좋은데 미국이 경기 침체고 경기 부진 우려라면 우리나라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들? 박살나야지. 안 그래요? 우리는 미국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못한데 이모징 마켓이. 그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 경기 우려해서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적인 긴축.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가 4.4%에서 4.5 여기잖아. 그죠? 이 부분보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그죠? 절대적으로 금리가 너무 제약적으로 높은 거를 그걸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트럼프가. 그죠? 그러면 적어도 사실 우리나라 정도까지 내려도 큰 무리 없어요. 만약에 관세 전쟁이 아니었다면, 그지? 이미 벌써 내리고도 남았어야지. 여튼,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하다못해 유럽 국가들보다도 더 높은 제약적인 금리 그러니까 고금리에 놓여져 있는 미국이 내리는 건 당연하고. 자, 그러면 미국이 경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가운데에서 선제적인 보험성 금리 인하라면 시장이 많이 올라온 죄밖에 더 있어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우려 때문에 이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 이게 동그라미 했던 데가 뭡니까? 이쪽 왼쪽은 2018년에 중국 관세 매길 때고 그리고 요 연두색이 아까 이야기한 금리 인하 때다고.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제가 작성을 한 거예요. 그죠?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 날짜
응? 날짜 체크해가지고 금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 그게 왜? 왜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얘 때문에 가능해. 응? 응. 여기에 제가 타 시황이나 매일매일의 시황,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 시황. 그죠? 이거를 매일매일 몇 년을 꾸준히 올려놓은 아침 시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날짜를 선택해서 가면 다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9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9월 16일 날, 제가 올려드렸었던 아침 시황을 보면 거기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이어도 옛날에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저는 하루도 안 고르고 아침 시황을 올리니까. 그죠? 예전에는 MTN 여기에 있었는데, 그죠? MTN이 지금 카페를 지금, 뭐야, 뭐 8월 달까지 다 해놓는다리고서는, 저런 종목의 내 뉴스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저 다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그죠? 지금 폐지해가지고, 금방 만든다 해놓고서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제대로 된 걸 많은 내용들을 저 네이버 카페는, 다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일부 그 종목이나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보내드리고 싶어도 더 못 보내드려. 그죠? 왜냐면 MTN 그 카페는 그 특정 내용을 뭡니까? 주소를 보내면 그 내용만 딱 볼 수가 있는데 저기 네이버 카페는 뭡니까? 그냥 카페로만 들어가더라고. 그 내용 어떤 무슨 시황이면 시황, 종목 뉴스면 뉴스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죠?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튼 그런 모습이야.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길게는 상승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죠? 이때도 2018년 때에도. 그런데 우리 시장은 자, 요걸로 계속 보면 여러분들 재미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주식 초보일수록 기술적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재밌어 하지. 그죠? 이런 딱딱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재미없어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내가 투자하는 거와 이런,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다고 그러고 제조업 지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 시장은 저렇게 고봉해서 떨어지지 않는 걸까? 그리고 왜 빅테크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특히 AI 관련 기업들이 왜 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죠?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지. 그러면 우리 시장은 그죠? 우리 시장은 그거에 연동돼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 부분이 매력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서 공략을 해야 더 힘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올려둔 것, 돌직구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돌직구 방송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그냥 차트 보고, 오늘, 내일 올라갈 만한 종목 차트 좋은 거, 이거요, 저거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죠? 방송에서, 또 목소리 커질라린다. 다운. 그죠? 목소리 안 크죠? 오늘 헬스일리님, 러브세븐님, 그죠? 뚝뚝이님, 저 목소리 안 크죠? 최대한, 이게 최대로 제가 나긋나긋하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도 시끄럽게 큰 소리로 한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흐름들을 보면 결국은, 산업 전반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산업에서 이런 아주 쉽게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대상으로 하면 조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다 들으셨던 내용들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을 여러분들이 투자한 주식을 여러분들 근처 치킨집이나 호프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그냥 동네 치킨집이든 어느 맥주집이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고 보니까 상권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가게가 잘 안 돼.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죠? 그런데 내가 5천만 원을 거기다 투자했다고 또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놓여진 상황, 그게 우리가 시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시황에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400포인트 이상이야.
근데 3,400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이야. 있어. 그 종목을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고 투자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죠? 상권이 바뀌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뭐 길이 바뀌든 아니면 뭐 아파트 공사를 해서 사람이 안 다니든 그 맥주집, 호프집에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잘 되려면 그죠? 그 집이 잘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그 가게 앞에 뭐 도로가 생기든지 아니면 학교가 생기든 아니면 기업이 생기든 유동인구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야 그 치킨집이나 맥주집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섹터 산업의 환경입니다. 그죠? 그렇게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내가 5천만 원 투자한 1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가게를 차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막 빌딩이 들어서고 막 번화가가 돼. 그러면 불타기 해야지. 가게 확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불타기입니다. 주식에. 이해되세요? 손님이 돌아다니지도 않는 부분에 내가 투자했다고 물타기를 잘못하면 그 5천만 원뿐만이 아니라 또 투자하는 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 응? 아니, 돈이 많은 분들은 그죠? 돈이 많은 분들은 그 투자한 가게가 나중에 2년, 3년 지나서 뭐 혹시나 뭐 도로구역 정비를 새로 하고 그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바뀌어서 될 수 있다. 그런 확률 부분을 기대하고 장기 투자하겠다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금의 성격을 구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죠?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시황을 공부한다는 건 산업에서 지금 AI 산업의 미국 시장이 대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AI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하락을 한다. 급락을 한다.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버팁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난주 수요일 날 돌직구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 1조 7천억 수요일이었지. 1조 7천억 매수 들어오는데 매수의 중에 1조 분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다. 지난주 수요일. 그죠? 지난주 수요일 주가를 한번 봐요. 하이닉스의 주가를. 그죠? 지난주 수요일이 어딥니까? 여기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잠시 쉬고 급등 또 했잖아. 왜? 매수의 주체가 외인들이니까 끌고 간 거지. 그런데 아주 좋은 종목도 매일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좀 쉰 거야. 차익실현 물량 나오면서. 그지? 그러면 얘가 뭡니까? 뭐 이 정도 쉬면 이 정도? 여기서 횡보하거나 이평선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거지. 얘가 만약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쭉 내려온다. 그러면 많이 빠진 섹터의 종목 부분이 많이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도 섹터의 시장을 리드한 종목이 쭉 빠지면 시장은 급락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방송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뭡니까? 주종받으니까 못 올라온 종목, 하락 추세에 있었던 종목이 지금 종합주가지수 3,400, 3,500포인트니까 올라오겠지. 그 올라오는 건 잠깐. 응? 그 올라오는 건 얘가 이런 주도하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 가격 조정을 좀 보이는 틈새에서 반등하는 거지. 그거를 보고 뭡니까? 앞으로 얘네가 쭉 갑니다. 그게 어디서 많이 당한 거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올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가 42%나 올랐다. 코스닥이 25%가 오르고 그런데 42%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25%가 올랐으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코스피가 42%, 코스닥이 25%, 그러면 67%를 2로 나누면 33% 정도는 계좌에 수익이 났어야지. 그죠? 계좌에 33% 이상 수익이 났으면 방송 안 들으셔도 돼. 혼자 잘하고 계신 거야, 올해.
응? 평균을 하고 계신 거지. 그죠?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33%다 이상이시죠? 응?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매일매일 방송 보시고 매일매일 공개 방송 쫓아다니고 그런데도 시장 지수 33%를 케어를 못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응? 시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시각이. 오늘 우리 종목, 뭐 주도 종목들이 몇 종목, 우리 뭐 종목이래요. 5종목인데, 그죠? 조금 조정을 받았어, 오늘. 그제? 그래서 조정받았는데, 좀 해피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회원님이 이거 가끔 제가 보여드리잖아. 그죠? 도시나무꾼님이 딱 9월 달에, 9월 2일에, 9월 2일 날 62.2%라고 들어오신 지 5개월 만에 계좌 수익률이 9월 2일 날 올렸죠? 응? 그런데 어제 올리셨더라고. 어제까지 80.2%. 응? 보름 지나서. 그러니까 뭡니까? 20%가 18% 정도 더 올랐다는 거죠? 보름 만에. 오늘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응? 종목으로가 아니고 계좌로입니다. 계좌 수익이. 그죠? 저는 우리 종목 부분들로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전부 다 저 정도 이상이야.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주식을?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여러분들이 매매를 가장 좋아하냐면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하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내가 이 종목이 딱 이렇게 쳐서 쫙 올라갈 때는 홀라당 팔아. 올라갈 때 초입에 홀라당 팔아.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서 여기 올라간 부분에서 홀라당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가. 그런데 내려오는 종목은 안 팔아. 안 팔고 버텨. 아니면 위에 더 못 참고 위에 가서 추격 매수해. 그러니까 계좌가 레벨업을 못 하는 거예요. 특히 그죠?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제가 잠깐만 또 목소리 커질 뻔했어. 제가 오늘 목소리 줄이려고 진짜 작정하고 왔는데,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원래. 근데 하도 목소리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목소리를 엄청나게 진짜 컨트롤하려고 뭐 하는데, 김기수 같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그제,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기아차가 망하겠습니까? 현대차가 망하겠습니까? 그죠? 이러면서 지금 뭐 그냥 배당이나 먹자 이러면서 들어가신 분이라면 뭐 그래. 그런데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종합주가지수 42%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그죠? 여기 지금 여기가 1월달 1월달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그죠? 1월달 코스피가 42% 올라가는데 이러고 헤매고 있어. 이건 기회비용을 다 날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저렇게 횡보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 뒷바꾸 후진하는 종목들도 많잖아. 그죠? 그걸 이제 연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그죠? 후진하는 종목들 KT도 요즘엔 후진했는데 그죠? 뭐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그죠? 7, 8, 9월 올라가는데 후진하러 빠지고 그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지 그지? 뭐 오늘 조금 반등하긴 했어도 뭐 실리콘투라든지 뭐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쪽도 오늘은 좀 반등을 했어도 코스피가 올라갈 때 쭉 빠졌잖아. 좋은 종목은 내가 사서 올라갈 때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는 상반기에 주도주가 실리콘투였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였다. 요때만 매매했다. 그죠? 여기서 매도하고 이날 이 양봉에 매도하고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안 본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 그죠? 이제는 이제 다시 볼만한 타이밍이 또 돌아오는 거지, 그지? 이게 이럴 때 보고 그리고 나서 뭐해? 하나오션으로 갔다. 얘도 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71,500원에서 117,500원 이 타이밍에 다 매도했다. 얘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 그죠? 끝나지는 않았어.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가 막 올라가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지금 그냥 8, 9월 횡보하고 있죠? 응? 횡보하고 있잖아요. 옆으로 횡보. 2달을 횡보하고 있어요. 그럼 2달 횡보할 때 뭐를 들어갔느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방산주를 들어가셔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죠? 여기 요 80만 원에서 105만 원. 현대로템.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그죠? 여기 17만 원 요 라인에서 22만 4천 원까지 정고점 근처까지 이거 계속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래 이런 쪽을 종목을 사라. 이렇게 또 올라가잖아. 그럼 기회비용을 뭐해? 줄이진 않잖아. 물론 다 그럴 수는 없어. 종목을. 그죠? 근데 내가 저쪽에 AI 쪽으로 가면 AI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이닉스가 대장 아니에요. 얘가 나올 때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저점 만들고 요거 돌파하는 지점.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지? 여기서부터가 매수 시점. 그지? 그런데 얘가 뭐예요? 채널상 이 지점 요 라인에 들어오니까 과해 조정. 그죠? 그러나 요 라인 아이고 지워졌다. 응? 그럼 여기만 지지를 잘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격 조절하고. 그런데 오늘 막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막 사러 들어간다? 그거는 뭐 욕심이지 좀. 물론 여기서 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얘 컨트롤하고 있는 기관 외국인 마음이지만 부담되는 구역에서는 뭡니까? 베팅을 자제하는 거고. 왜 부담이 되느냐? 부담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종합주가 지수가 11일 어제까지 연속으로 올랐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일파가 아까 코스피의 예상 상단 부분 또 목소리 커질 뻔했어. 죄송. 여기 버블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방송을 다 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죠? 그거를 제가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놨어. 이따가 7시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아셨죠? 지금 저거 이야기하면 시간 너무 많아. 너무 많이 걸려. 저 20분 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뭐 산술적으로 하나증권에서 막 이야기해서 3,770, 3,530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기술적 흐름으로는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가는 부분이어서 마디로 보면 그지? 어제가 이게 요 폭 고점이 단기적으로 나온 거예요. 응? 여기 있죠? 여기가 저점이었잖아. 그죠? 딱 여기 걸리는 자리잖아요. 보이세요? 여기에서 딱 1차 상승했었던 부분을 딱 보게 되면 여기가 딱 걸리는 자리야. 어제 그 고점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게 마무리가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고. 이렇게 보려면 그죠? 뭐 수급이 안 좋든지 개인만 열나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재료 노출로 인해서 급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뭔가가 불거져가지고 뭐 엄청난 위험이라든지 이런 위기가 아니라면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급락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추세로 움직이는 전제하에
왜? 제가 아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버블의 AI의 버블 상황이 아니라리잖아. 미국 시장에. 그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부담되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어도 저는 오라클이라든지 그죠? 브로드컴 이런 쪽은 밀리면 사야 되는 쪽 라인이라고 봐. 응? 그 라인에서 지금 얘가 이 추세를 보자. 그러면 그죠? 여러 가지를 항상 기술적 흐름은 그죠? 여러분들 단기 조그만 주식 매매할 때 기술적으로 보시잖아. 그죠? 기술적 매매를 하시잖아. 기본적인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다 체크하고 매매하지 않으시잖아. 응? 뭐 물론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죠?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이 뭐 특정 종목의 영업이익, 매출 뭐 이런 거 분석하고 하겠냐고. 보통은 기술적 흐름 보고 뭐에 쫓아가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지. 그죠? 대강 그리면 조금 잘못 그려졌는데, 너무 두꺼워 이게 선이. 이게 하단이에요. 요게 상단. 요게 중심이면서 계속 역할을 했었던 지역이라고. 여기 좀 왜 그러지? 그죠? 제 컴퓨터가 아니어갖고 익숙치가 않은데 마우스가 요 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변 여건, 해외 시장 흐름 이게 양호해지면 이거 위에 이게 지금 뭡니까?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이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박스권을 뚫으면 박스만큼은 기본으로 간다리잖아요. 그죠? 주식이든 종목이든 지수든 이런 흐름으로 보면 아직 남았단 말이야. 그죠? 이 하얀 이 색깔이 지금 좀 그건데 색상 유형을 좀 바꿔서 이 위가 남았어. 분명히 지수가 더 갈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또 애매한 게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사실 9월은 전통적으로 약한 달이었어.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경계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 응? 유태계 자금이 22일부터 24일까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북클로징을 하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내일 모레 미국 시장에 옵션 만기. 그러면 리밸런싱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많이 올라온 거 차익 실현하고 리밸런싱도 해야 되는 그런 흐름들로 가고 분기 마감 딱 하니까 좀 쉬고 방향을 또 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 거기다가 우리 시장은 뭡니까? 10월 3일부터 일주일 연휴고 그죠? 그러면 그 전주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전주부터 매매가 줄어들게 되거든.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건 그 악재나 호재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뭡니까? 뭐예요? 이렇게 들여보면 그런 분도 계실걸? 뭐냐면 전문가들 중에도 있을 거야 분명히. 저는 다 경험해 봐서 다 알아. 그죠? 왜냐면 다다음 주 금요일만 쉬면 그죠? 계속 연속 쉬잖아. 그죠? 여기 MTN은 추석 연휴 5일은 무료로 연장한다고 하죠.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원님들 가입 기간이 5일 그냥 연장되는 거야. 이 실제로 빨간 그 평일이 빨간 달은. 근데 여러분들 금요일만 쉬면 그지? 금요일만 쉬면 여기 10일만 쉬면 계속 쉬잖아. 12일까지. 요거 땡땡이 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근데 우리는 얄짤 없어. 우리는 그 9일날 9일날 MTN에서 방송 그죠? 추석 연휴 방송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뭡니까? 우리 회원 방송해야 돼. 9일날 저녁 방송 그죠? 그리고 10일날도 죽었다 깨도 우리는 방송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회원들? 응? 너는 이 휴일 전날과
휴일 다음 날, 연휴 전날과 연휴 다음 날이 그때 뭐 별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우리 회원님들은 뭐예요? 제가 문자 보내드리겠지만 그죠? 누군가는 지켜봐야지. 그지 않아요?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하면 다 같이밖에 수익을 못 내는 거야. 그게 뭐 시장보다 못하거나 겨우 시장 커버하거나. 이해되시죠? 여튼 지금 그 이야기를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죠? 제가 오늘 뭐 그 국내 증시 투자 아이디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뭡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이 돌직구에서 얘기하는 말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내용 대부분이 뭡니까? 큰 시황이야. 큰 업황이고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예요? 종합주가 지수가 딱 요거가 핵심이야.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가 저기서 뭐 떨어지면 미국 시장 금리 인하하고 뭐 어떻게 해서 막 하고 추석 앞두고 있어 뭐 하락하고 하면 급락할 거다. 개뿔? 그렇게 급락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그건 외국인이 매수해서가 아니고 그죠? 외국인이 왜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으면. 그죠? 자,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9월 달에도 전폭적으로 들어오고 5월 뭐 이렇게 들어온 달이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 2024년 그때 윤석열 정부 때 밸류업은 권유사항이었어. 권고사항. 지금은 뭡니까? 상법으로 강제하는 상황. 그죠? 상법으로 강제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밸류업의 강도가 틀린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이 이야기를 또 뭐예요? 어디겠지? 너무 빨리 돌렸나? 요거만 이야기하고 마감하죠 뭐. 오늘은 저 배도 고프고 목소리 살살하니까 이 할 맛이 별로 안 나네. 어저탱크님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해야지 제가 막 이렇게 업이 돼서 막 하는데 목소리 살살해야지 이렇게 신경 쓰니까 이야기가 잘 안 풀려. 근데 뭐 큰 소리가 싫다고 그러니까 저거 맞춰야지 뭐.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투자 전략 글에 제가 많은 내용들을 올리잖아요. 자사주 매입이 어떻고 배당이 어떻고 막 이거 돌직구에서도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지? 자, 주요국 ROE, PBR 높여라.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죠. 뭐 강제야, 강제. 여러분들 이사칭실 의무 뭐 집중투표제 뭐 이런 거 다 통과되고 그러면서 소수 소액 주주의 권익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인 PBR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금반지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그죠? 지주사, 반도체. 그게 금반지라 그러잖아. 금융, 반도체, 지주사에서 금반지. 그런데 이거는 일정 정도의 절대적인 거예요. PBR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올리라는 게 이건 강제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뭡니까? 은행, 보험 이런 쪽에 비중이 허벌나게 높잖아. 그래서 지네가 뭐예요? 이사에 진출하든 뭘 하든 거기서 배당. 사실 누구야? 민주당 그 이 의원이 처음 이야기했었던 그지? 배당소득 분리소득 과세 분리과세의 최고세액 부분이 27.5%가 아니고 30% 35%가 돼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49.5%보다는 훨씬 낮잖아. 그죠? 27.5%가 되면 더 시장은 열광하게 되는 거고 행여나 30% 35%라고 하더라도 15%가 더 낮아지는 거라고. 세금이. 그러니까 그죠? 배당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보는 섹터 부분들은 절대적인 가치가 뭐예요? 올라오는 게 맞는 거지. 그죠? 물론 오늘 은행주나 뭐 지주사, 보험주들 다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주식을 언제 사느냐.
그죠? 그 언제 사느냐의 흐름을 보려고 뭡니까? 섹터의 전반 부분을 보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 아까도 처음에 보셨지만 종합주가 지수가 42%, 코스닥이 25% 오른다고 전부 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랐느냐? 아니다는 거지. 그죠? 그 아닌 이유가 뭐예요? 이런 섹터가 움직일 땐 저쪽 섹터가 쉬고 저쪽 섹터가 쉴 땐 이쪽 섹터가 움직이는데 그게 반등인지 하락 가다가 반등하는 건지 매도해야 되는 반등인 건지 그죠? 올라가다가 매수해야 되는 조정인지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죠? 좋은 종목을 최고가에 사서 힘들어가지고 한참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 보이다가 힘들어서 저쪽 종목 자꾸 불었고 그러니까 그쪽 종목 가면 내가 판 종목 올라오고 그죠? 그게 또 무서워서 이 종목 저 종목 5% 3%씩 찔러보고 그러니까 계좌가 백화점이 되고 올라가면 조금 오르면 술랑 팔고 내려가면 안 파니까 내려간 종목만 수두룩하고 예 똑똑이님 나가셔도 돼 뭐하러 굳이 들어오셨어. 그렇게 매매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주식 다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주가지수가 42% 올라오는데도 내 계좌의 수익을 제대로 못 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내겠냐고. 그지 않겠어요? 오늘 시장이 급등하는 연봉이 이렇게 급등하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못 냈는데 수익의 조정을 보이면 수익을 어떻게 낼 거냐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잖아요. 제 방에 들어오셔라? 그렇게 뭐 강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무료 카톡방에서도 제가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 막 난리야. 그죠? 너무 광고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원은 많지 않아. 그러나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을 주도 섹터 종목을 그죠? 모르고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종목 수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쪽 섹터의 주도주 주도 종목을 매매하면 거기서 뽕빠를 빼. 그죠? 우리 하나오션 여러분들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잖아. 11만 7,500원, 12만 500원 이때 전량 매도했다. 실리콘 5만 7천 원에서 6만 1천 원까지 다 매도했다. 그죠? 주선주는 다시 볼 거다. 주선주 밀리면 사야 돼 이제. 그 타이밍을 잘 보고 있어.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어느 종목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린다리잖아. 그죠? 우리 회원님들하고 매매 충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이야기했던 대로 해 저는. 왜? 제가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을 하진 않으니까. 그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차트로 요거 하나 여러분들 이거하고 똑같아. 얘도 이평선을 닿겠죠? 이 자리 이평선을 닿게 허당이잖아. 그죠? 자 하나오션 허당이잖아. 이평선 깨고 이거는 지금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올라온 거고 121 이평선이 그죠? 이런 자리에서 확 사가지고 왕창 사서 7만 1,500원, 7만 5천 원, 8만 원, 8만 5천 원 왕창 사서 이 가격에 땅 팔면 엑기스 아닙니까? 엑기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 있었다. 그냥 들고 있어도 지금 가격 뭐 거의 그대로야. 그런데 한 달 반을 횡보하고 있어. 그죠? 이 한 달 반을 횡보할 때 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제가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시라고 했었던 타이밍이 딱 요때야. 이평선 다 깨졌을 때. 현대로템 다 깨졌을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이거 하나오션 차트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16만 5천 원, 17만 원, 18만 원 하던 때예요. 그러면 하나오션을 그대로 가만히 갖고 있었던 거하고 엄청난 차이지. 그죠? 먹고 그러면 중장기는 틀려. 중장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오랜 기간을 횡보하는 것도 기다려야지.
이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어. 3개월, 6개월 기다리고 또 여기 3개월, 6개월 기다리고 그게 성향이야.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겠습니까? 그죠? 개인 투자가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땐 중장기라고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잘 보세요. 종합주가지수 일봉 딱 보세요. 9월 달 들어서 종합주가지수가 10일을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예, 7월 달에 급등하고 9월 달은 뭡니까? 종합주가지수 급등하는데 횡보지. 한 달 반. 여러분들 가만히 갖고 계셨어 봐. 그것도 유료 방송에서. 엄매 열받아.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데. 계속 횡보고. 그런 주도 섹터의 순환 매매를 못하니까 방송인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 응? 어떻게 타이밍과 시점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좋은 섹터, 좋은 종목 들고 가야죠. 그죠? 맞아. 좋은 섹터, 좋은 종목 들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현대일렉트릭 좋은 종목입니다. 응? 우리 회원들 41,200원에 사서 매매했던 주식. 이거 견뎌낼 수 있습니까? 45만 원에서 25만 원, 이 2달 동안 이렇게 떨어질 때, 그죠? 얘 지금 연봉으로 보세요. 4년 동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죠? 연봉으로 보면 마음고생 하나도 없죠? 연봉으로 보면 마음고생 하나도 안 하잖아.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방송인들이. 좋은 종목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돼요. 팔지 말고.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서 45만 원 갔던 주식이 25만 원까지 내려와서 20만 원이 박살 나는데 여러분들 주가 안 보고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거 견뎌낼 수 있으면 장기 매매자예요. 중장기 매매자. 만약에 유료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회원 다 떠날걸요? 그지? 여기서 기회비용을 엄청 날리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종목은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저가 이런 라인에 사서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횡보할 때 다른 섹터 다른 종목을 하다가 다시 여기서 사는 거가 액기 쓴 거지. 그지? 조정 보일 때 피하고 횡보할 때 잘 진입을 해서 올라가는 수익을 보는 거. 그런 매매가 김기수 매매예요. 그런데 방송인들은 방송 출연하랴. 응? 마케팅하러 돌아다니랴. 거기다가 이런 시황과 섹터의 주변 흐름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들고 가자. 그냥 계속 들고 가자 하면 돼. 그런데 계속 들고 가는데 이 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들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 거냐. 그것도 계좌의 비중을 가지고. 그죠? 내가 성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단기 스윙이냐. 나는 초단기 시가총액 작은 거 가지고 그죠? 차트 보면서 그림책 보면서 들어왔다 나왔다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월봉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월봉 무너진 적 한 번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 종목이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45만 원에서 25만 원 내려올 수 있는 이 범위를 견뎌낼 수 있느냐? 이거 견뎌낼 수 있어야 중장기 매매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못 견뎌내면 중장기 매매자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올라갈 때만 매매하는 단기 스윙이지. 그죠? 단기 스윙을 대한민국에서 방송인들이 단기 스윙을 못하니까 항상 이야기하면서 주식은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못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전문가들 다 그래요. 왜? 지가 못하니까 남하고 동급으로 같이 매도해. 그러면 자기도 용서가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 장중에 방송 30분 나가려면 그죠? 사무실에서 나가야 되고 원고 쓰고 자료 쓰고 또 돌아오고 그러면 기본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내 회원님들하고 이 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 수 있냐고. 힘들잖아. 그래서 저는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장중 방송을 한 번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점심도 안 먹으면서. 우리 회원님들 여기서 짝짝짝 한번 해야지 듣고 계시면. 그죠? 그만큼의 충성심을 갖고 그만큼의 노력을 가지고 해. 응?
마케팅하러 얼굴 팔러 돌아다니니까 뭐야 타이밍도 못 잡는 거야. 눈 시뻘겋게 뜨고 8개 모니터를 보면서 매일매일 신용과 흐름을 갖고 가도 그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집토끼는 괜찮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공개 방송하고 그죠? 사람 모으는데 혈안이 되고 그게 뭡니까? 내 돈 벌고 싶은 거거든. 저는 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를 선택한 김기수를 선택한 그게 뭡니까? 김기수를 선택한 명품 회원에 대한 예의. 그죠? 자존심이야. 적어도 김기수방을 들어오신 분은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시장의 주도 섹터를 시장의 주도 타이밍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예, 증자 선생님. 그죠? 그냥 언급만 하고 조선주 괜찮아요. 갑니다. 방산주 좋아요. 갑니다. 하이닉스 좋아요. 여기서 뭐 조정받으면 가죠. 그죠? 기아차 망합니까? 기다리면 가죠. 로봇 성장성 크잖아요. 가겠죠. 그래서 5%씩 뭐 조금씩 들어가서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됩니까? 계좌가 점프업을 하려면 그죠? 적어도 10% 이상 들어가야 되고 적어도 쉬는 타이밍에서 그죠? 내 섹터가 내가 주도 섹터로 선택한 종목이 쉬는 타이밍일 때 다른 쪽에서 또 들어가서 먹어야 점프업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재미야. 응? 아, 이 종목 올라갈 때 조금 찔끔. 오늘 5% 먹었어요. 그죠? 내 계좌에 뭡니까? 한 2, 3% 들어가서 기뻐. 근데 저기 못 올라온 종목은 맨날 기다리래. 응? 그러면서 세네 종목 다 기다리다가 나중에 백화점 되면 그죠? 그 다음엔 방치야. 그죠? 그렇게 매매하면 힘들어요. 김기수가 우리 워터탱크님도 그렇고 그죠? 아까 여러분들께 저 자랑을 제 입으로 하는 걸 잘 못해 저는. 그런데 그죠? 우리 도시나무꾼님이 그리고 뭐 워터탱크님, 카이엔님 뭐 해서 그 글을 올려주시는데 그죠? 근데 제가 딱 그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가입은 못 하시면 그죠? 네이버에 제 카페에 그죠? 매일 시향 올라가는 거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종목의 뉴스나 내용 이런 거 그런 거라도 살펴보시는 노력은 하셔야지. 그죠?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아도 이 종목에 어떤 뉴스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호재 뉴스들이 쌓이고 또 어떤 악재 뉴스들이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의 폭을 자꾸 넓히고 그러면서 기술적인 흐름 부분들을 접목시켜보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TV에서 변동성 높을 만한 거 그죠? 오늘로 말하면 한국항공우주지 대형주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오늘 한국항공우주잖아. 그런 장대양봉 내면 특히 바닥에 있다가 움츠러들었다가 장대양봉 내면 내일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 그런 종목만 골라가지고 내일 올라갈 만한 종목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저 그거 하고도 남아. 조그만 종목 제가 기술적 차트를 못 봅니까? 어? 그러면요. 그런 시가총액 작은 종목 올라가는 거 반 떨어지는 거 반이야.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이야기를 해놓고 막 올라갔다가 나중에 종가 박살났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책임 떠넘기지. 올라갈 때 팔았어야죠. 떨어졌을 때 샀어야죠. 이거는요. 그냥 망망대해에 그지? 망망대해에 니네끼리 가서 열심히 치고받고 싸워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내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한번 하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라고. 그거 안 하고 그런 종목을 날라리 종목 변동성 높은 종목을 설명을 해 차트를 500억도 500억에서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그거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점프업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자산 많으신 분들은. 그건요. 그저 치고받고 연락 피 터지게서 쌓아온 소수만 수익을 내는 그런 위치에 놓인 종목분들이라고. 그거를 맨꼭대기를 그저 팔 수도 없는 자리 맨꼭대기를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기야, 사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무수한 2005년부터 고객 계좌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뭡니까? 이 상상해 보셨냐고. 응? 종목이 아니라 계좌가 5.5개월 만에 오늘 좀 떨어졌겠지만 80% 이상이다라고 보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그렇지. 주도주를 매매하면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보다는 훨씬 나아야 정상인 거지. 근데 우리 도시나무꾼님은 너무 공무원 문서 작성하시듯이 쓰셨어. 그죠? MTN 회원 이용료 미반영, 뭐 24개월 후 원금의 9.8배, 그죠? 정이 없어, 조금. 그래. 그죠? 문서와 공무원 문서처럼 쓰셨고, 그죠? 오히려, 이, 호시우행님인가? 호시우행님이 1개월 체험 감사 후기 쓰신 호시우행님이 오히려, 적나라하게 쓰셨지. 그죠? 1개월 반 됐으니까 8월 2일 날, 8월 25일 날 들어오셔서 9월 16일. 그죠? 그래서 20% 정도 수익 났다. 응? 이게 또 사람, 좀 냄새가 나고, 아까는 공무원 문서 같고, 여튼, 다시 되돌아보면, 파티는 즐기되, 그죠? 파티는 즐기되, 그냥 지수 따라서 올라가는 건지, 내 종목의 실적 따라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추석 지나면 뭡니까? 실적 시즌으로 간다는 것도 명심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려는데 어쩌다가 7시 7분이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여기에 제가 녹화 방송 올리고 우리 회원님한테 방송한 내용을 올리는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버블과 관련된 내용, 그죠? 아까 방송에 시간이 없어서 버블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다 못했잖아. 그죠? 이 버블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지금 시장 조정 들어올 때 길게 보면 더 사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한번 꼭 제가 집에 가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워터탱크님, 신홍님, 궁산 노족봉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회원님들도 고생하셨어. 그리고 오늘 조금 조정받은 거 걱정할 이유도 없고. 아셨지? 좋아요는 예의죠. 아셨죠? 구독은 맘대로 하는 거고. 그죠? 저는 구독하란 말 안 해요. 아셨죠? 좋아요는 1시간 동안 이야기한 사람에 대한 성의지. 그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 던마니님 감사합니다. 돈만이 아니에요? 던마니? 오늘 목소리 나긋나긋하게 하려고 무지했었는데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